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4분 개별 후보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참 수고 많으셨다라는 덕담 건네고 싶고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는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 그늘에서 벗어나서 또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도 바람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게 내부 총질을 일삼으면서 인지도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바람이나 돌풍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대통령을 무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비유하고 일종의 그 양두구육 시즌2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당 대표 시절을 보십시오. 이준석 현상을 기대하고 30대 영선을 뽑아줬는데 그게 마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쥐고 흔들었잖아요. 제대로 심판을 받았죠.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보통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면서 다시 학폭 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경치하고 있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특보식으로 운영하느라고 백반장을 못 만났잖아요. 이틀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었죠? 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현충원 참배로 오늘 첫 일정을 시작했잖아요. 네. 첫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했는데 민생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김 대표를 예방하고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친윤계 인사들로 꾸려지게 됐잖아요.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은 다 참패를 했는데 아까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신임 지도부가 일제히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했네요. 네, 맞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소설 속 엄석대는 이준석이라면서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이준석계와는 화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다. 네. 그리고 장해찬 청량 최고위원도 천하용인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한 게 마이너스가 됐다며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하라고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준석 정치를 청산해달라는 게 당원들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랜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사당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SNS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요.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면서 전대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공천 협박이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도 투표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에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 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졌다면서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대표 측은 과학적인 의혹이라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황 전 대표가 그동안 이제 관련 의혹을 많이 제기해서 또라는 그런 제목이 많이 붙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민주당은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 첫날인데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여야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했던 특검법과는 다르게 허위 경력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내용 수습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향후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오늘 백반장이 붙잡아도 전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랑 손을 흔든 거예요? 유정아 실장하고?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송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유채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16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교류도 재개된 셈입니다. 다만 이 피해 배상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피해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대선 1년을 맞은 윤 대통령 얘기와 함께 이따가 뉴스픽에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백반장,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인사들이 압승을 거두고 비윤계 인사들은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의원분들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류정화의 국회 상황실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요. 당선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원을 참배한 뒤 민생을 강조한 첫 최고위원회도 주재했는데요.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게 당 걱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전원 친윤계가 싹쓸이했죠. 2위에 그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짚어봤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4표, 득표율은 52.94%.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이 첫 번째 순서인 이유 보신 것처럼 국회에 큰 변화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선 1주기죠. 대선 1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집권 여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 김기현 대표였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 55.1%, 여기서 52.93%라는 이 과반 득표를 김 대표가 했습니다. 김 대표의 무기는 바로 윤심 후보라는 거였죠. 김 대표의 일성은 오직 민생으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친윤계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과반 득표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둘 다 이제 과반 투표를 했죠. 대표적인 친윤계로 이제 후보가 됐고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 1위를 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당 지지세가 강한 TK 출신이죠. 2위를 한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천하용인 후보들은 모두 떨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줌인에서 다뤄볼 텐데 이번 전당대회로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윤석열 당으로 창당했다. 재창당했다. 이준석 천하람 상당한 돌풍을 언론에서도 예상했지만은 미풍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당으로 됐다. 네, 김기현 후의 세 가지 과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요. 당내 갈등을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겁니다. 당 대표로서 처음 주재한 오늘 최고위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 자타공인 윤심을 대변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좌우명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인생 좌우명은 뭘까요? 우리 시쳇말로 하면 좀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러는데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라는 좌우명이요. 바로 윤 대통령이 1년 3개월 전 대선 전이죠.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셈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대통령실과 소통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아침부터 국회를 방문한 겁니다. 이 수석은 김 대표가 당선이 돼서 이 가뭄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덕담을 했고요. 김 대표도 대통령께서 걱정을 안 하도록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나가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김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을 현장 방문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뭐 남북의 가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번 떼음 같은 데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가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대통령 뭐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또 외교적 일도 참 많으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고 네,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요. 대통령과 본인의 의견이 다를 때 대통령의 의견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혼자만 이렇게 X 표시를 들었던 바가 있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 3명은 다 0표였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요. 예. 저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꽃표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표의 뜻이 다르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내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네, 친윤 지도부기 때문에 오히려 쓴소리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듯한데요. 안 친하고 신뢰가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언론이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꼭 전해야 되는 민심이 있을 때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네, 관건은 실제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 듯합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 연포탕, 즉
연대와 포용, 탕평으로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당선 직후부터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요. 내년 총선의 공천에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사실상 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이죠.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좀 협의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때 과연 당과 대통령실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가지고 흔들 때 우리 안 대표 어디 계셨어요? 해외에 계시면서 심판 노름했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신임 지도부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미 친윤계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실제로 당직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철규 의원이라도 그분이 이미 사무부총장을 거치고 또 당내 사정이 밝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어제 전당대회 결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최대 관심사는요. 결선 투표에 갈 거냐 말 거냐였죠. 만약에 간다면 김기현 대 안철수냐 아니면 김기현 대 천하람이냐 이런 것도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위와 2위, 2위와 3위의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23.37%를 얻었고요. 1위인 김 대표가 안 의원을 더블 스코어로 이긴 셈이 됐죠. 안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 지지세가 강한 PK를 비롯한 당심에 호소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듯합니다. 한 소절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네, 그런데 안 의원이요. 어제 김 대표의 당선 수락 연설도 다 듣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갔다라면서 이게 개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 안 의원이 개표 전날까지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걸 전당대회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공언을 했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의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비대위와 선관위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전당대회가 끝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꺾이지 않았다라는 캠프 해단식 이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안철수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인 걸까요? 당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낙선 인사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저 역시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 의원은 자타공인 대선 주자급이죠. 1위와 크게 차이나는 2위를 한 것은 정치권에선 선거 전략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애매했다는 건데요. 선거 초반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던 안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 의원들의 비판에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또 비윤으로서의 성명성은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좀 넘겨주면서 애매한 위치에 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네, 당내 친윤계에서는요. 그래도 2등을 했기 때문에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높이 산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입당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득표율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가까워지고 천착하고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겠다. 안철수 대표만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국힘당 내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안철수 의원이 뭐 3등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먼저 기회가 좀 주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2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반면 야권에서는 안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공천도 받기가 어렵고 다시 분당이나 창당을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해야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 공수처에다 고발해버리고 이건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우리 식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선거 막바지 안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대표에게 각을 세운 사람도 있었죠. 바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해왔는데요. 결과는 4위였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총선 부정선거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었죠. 그 부분만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전당대회 투표 조작 빼박 증거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10의 배수 단위로 투표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네, 김기현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김기현호, 사실상 윤석열호로 출항할 채비를 갖춘 셈인데요. 카운터파트인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윤계 일색 김기현호 출범, 오직 민생, 애매했던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네. 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 오늘 하루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침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묘역들을 참배했고요. 방명록에는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부터 김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도 오직 민생이라는 글귀를 걸어놨습니다. 이후 김 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한 뒤에 신임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도 최대한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의 지도부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잘하기 경쟁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민생을 강조한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실히 협력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이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 낯설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 윤심을 강조하고 또 평소 이 대표에 대해서는 날선 발언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여야 협치 부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채껏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당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일단 친윤 일색이라고 공격하기 편해졌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당정 일체된 모습을 비판하면 된다는 건데요. 반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을 때를 가정해보면 그때보다 까다로울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안 의원이 당선됐더라면 윤 대통령과 처음부터 갈등을 빚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을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김 대표가 윤심 공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공천의 수요 공급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난제가 될 거거든요.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수요 공급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고공 투입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야말로 친윤 후보가 싹쓸이를 했잖아요.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 사격을 했던
천하용인 후보들은 다 떨어졌네요. 이제 그게 제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정의원분들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보다도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당선된 사람들도 또 친윤이긴 하지만 뭐 찐윤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1위 득표자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탈당을 했었죠. 대구시장 경선에서도 지금 홍준표 시장에게 밀렸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선거 막바지에 과연 친윤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일었었고요. 이 후보들 중에서 친윤임은 분명하죠. 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인사들은 여론상 선거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찐윤이라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범윤이긴 맞는데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찐친윤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지 않나. 이건 앞으로 주류 진영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네. 예, 당직 인선에서도 고민이 있을 듯한데요. 류 실장이 발제에서도 좀 전했지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당내 실세인 사무총장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고위원들이 친윤계 일색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이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경북 구미갑 지역구 초선인 주작은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왜 멈칫했어요? 박준호 마크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국장에서 국장이 이야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서. 네, 알았습니다. 자, 최고위원 중에 태영호 의원이 당선된 것도 의외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 출신의 최초 집권 여당의 지도부, 특히 선출직으로 입성을 한 상황이죠. 태 의원은 국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 갑이 지역구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서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 높은 투표율에 힘입어서 당선권에 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선거 도중에 제주 4.3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논란의 발언으로 인지도를 오히려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면 최고위원 후보 중에 약간 극우 세력의 표를 가져갈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입장에서는 뻔히 이렇게 당하고 이슈가 되면 홍보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윤계 일세 김기현 호출범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전당대회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의 완패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전면에 나선 게 패착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거란 전망이 일단 많은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마블 영화의 유명한 한 장면입니다. 이 어벤져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팀 아이언맨과 이 팀 캡틴 아메리카가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의 양상이 딱 이러합니다. 이 팀 윤석열과 팀 이준석이 맞붙은 모양새인데요.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팀 윤석열과 팀 이준석의 정면 대결 양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어제 나온 전당대회 결과는 결국 팀 이준석의 완패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감독을 맡아 이끈 이 천하용인 4사람의 성적표를 살펴볼까요? 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14.98%를 얻으며 3위를 기록을 했죠. 지난달 말부터 줄곧 실버 크로스를 자신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철수 의원에게도 밀리는 결과였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제가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실버크로스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높은 투표율도 이 숨은 개혁표의 거센 바람이라고 자신했었는데요. 기대와 달리 천풍은 미풍에 그친 셈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은 저에게 표를 주신 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정말 마중물이 되실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세력인 정말 개혁 성향의 당원분들이 혹여나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혹여나 당을 떠나시지 않도록 제가 개혁 세력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과 허은하 의원도 모두 고배를 마셨죠. 김 전 의원과 허 의원은 8명의 후보 중에서 각각 6위와 7위에 그쳤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후보 4명 중에서 2위로 비교적 선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당선된 장해찬 신임 청년 최고위원과의 득표율 차이는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새 후보는 이 젖잘싸와 중꺾말을 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개혁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당 안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네네.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강성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게 됐고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의 그 유승민 전 대표께서 대선에 나갈 때 4%를 받으셨었어요. 네네. 15,000표를 받으셨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한 9만 표, 그러니까 15%니까 벌써 그렇죠. 3배 이상? 5배? 4배? 4배 정도를 더 받은 거니까 이게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봄은 온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천 위원장의 득표율 약 15%가 이 전 대표가 받은 성적표와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저는 이준석이 너무 보였고 천하람은 별로 안 보였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물밑 지원을 해서 해야지 물 위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이 당원들의 또 비호감으로 연결됐을 수 있거든요. 예. 한 딱고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권인 한 15% 정도에 머물렀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전면에 나섰죠. 직접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이 선수 같은 감독의 역할을 맡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이로 인해 이 천하용인은 시종일관 이준석 아바타라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아바타들 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의하고 싶으면 내가 후보라고 나서서 하시고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세요. 참. 이 전 대표는 이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곽튜브의 사례로 이준석 아바타론을 방어했었는데요.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그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쪽 여행 다니다가 곽준빈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곽튜브거든요. 빠니보틀이 끌어들이고 곽튜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지만은 요즘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더 잘 나가요. 곽튜브인 천하람 위원장이 빠니보틀인 이준석 전 대표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란 비유였는데요. 끝내 곽튜브는 이 빠니보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곽튜브에게 가야 할 스포트라이트가 이 빠니보틀에게 쏟아진 측면이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저를 뭐 열심히 지원하고 뭐 스피커 역할하고 뭐 너무 좋고 고마운데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보면은 저희 뭐 천하람 이준석이 무슨 보면은 막 헤드라인 다툼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심지어 이 전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중간에도 스포트라이트를 선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틀었던 입장곡을 문제 삼은 게 화제가 된 건데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제가인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울려 퍼졌죠. 이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입장 음악으로 이걸 고른 사람은 윤리위 가야 할 뜻이라고 비꼬았는데요. 바로 가사 내용 때문입니다.
이 분노한 민중들이 불의한 절대 권력에 맞서는 결기를 담은 곡인데요. 이 전 대표는 이 가사를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심판하려는 이 분노한 당심과 연관지어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맞서겠다는 곡을 입장곡으로 트는 건 이 자살골 아니냐는 비아냥인 셈인데요. 이 전 대표의 도발에 대통령실은 해당 곡은 이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곡을 원픽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뭔가요? 이 전 대표가 이런 전후 사정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윤리위에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킨 꼴이 됐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도부 싹쓸이에 성공한 친윤계, 이제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일 텐데요. 천하용인과 이 전 대표를 갈라놓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승전 이준석으로 펼쳐진 선거전이 천하용인의 패착이 되었다고 꼬집었는데요.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전대 전체 레이스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컷오프 통과한 이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빠져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내가 빠질 때다 하고 뒤로 물러났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판단이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 대표가 이 낄끼 빠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친윤계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이 천하용인이 이 전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어떻게든 본인이 인터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한 글자라도 기사에 더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 그늘에서 벗어나서 또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이준석으로부터 친윤 호소인이란 냉소 섞인 평가를 받은 이죠. 이 조수진 최고위원, 당원들이 다시 한데 뭉쳐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했지만요. 팀 이준석만큼은 같은 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는 그런 저질 공세나 또 내부 총질, 일삼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 대리인들 이런 분들 빼고는 저는 접점 찾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 전당대회에서 완패한 팀 이준석에 대한 그 대내외적인 평가를 살펴봤는데요. 비록 스디쓴 패배였지만 이 전 대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 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죠. 천하용인 내 후보도 앞으로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두고 각자 도생을 모색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에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만 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확장이 되고 뭐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송멘토,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저도 어제 샀는데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인데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콘서트까지는 안 하겠지만 소도시를 많이 다니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산, 대구 이런 큰 데를 가면은 수백 명씩 만나야 하는데 거꾸로 그만큼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다. 우리나라에 중소도시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도시들을 가서 독자들과 대화를 해볼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권에 도전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당내에서 개혁 세력을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는데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근 소홀했던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신당 얘기를 그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친 이준석계가 결국은 신당을 만들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친윤계 지도부가 차기 총선에서 이 친 이준석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자행할 경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배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과 또 이제 공천 못 받게 되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세력들이 함께 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반드시 계세요? 그렇게 된다. 반드시까지. 예. 아니 반드시 돼요. 반면 이 천하 용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 허은하 의원은 이 박 전 원장이 주장한 이준석 유승민발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는데요. 박 전 원장의 바람을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장님께서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존재 이유를 좀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고. 보수의 가치는 어떤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네네. 자유가 있으려면 포용이라는 게 전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어떤 본 모습을 좀 잃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다. 다만 허 의원은 이 새 지도부의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습니다. 이 공천 전횡을 저지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노상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 때 국민공약이 자유와 공정 상식이었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로 나오려면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의 10년 농사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전 뭐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지도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문제가 아주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박지원 전 원장은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상향식 공청제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허은하 후보가 이제 공천의 공정성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가는 말들을 보면요, 신임 지도부가 친 이준석계를 향해서 좀 칼을 빼든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장면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반윤 핵관 기조를 앞세웠던 친 이준석계를 겨냥한 말로 이제 풀이가 좀 됐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낙선한 후보들 만나서 그동안의 상처나 그런 고민 같은 게 있었다면 보듬는 것이 이번에 당선된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이준석계와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질 공세나 또 내부 총질, 일삼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 대리인들 이런 분들 빼고는 저는 접점 찾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천하람 후보는 그럼 모이더라도 안 불러요?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엄석대 이런 어떤 권력을 틈타서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 먼저죠. 이준석 전 대표의 엄석대,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엄석대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셈인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상당히 친 이준석계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 용인 후보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 4명의 후보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싸워서 비난하고 공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구 추방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날을 세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은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보여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당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 굉장히 낯선 그런 정치이고 또한 이질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우리 당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할 사람들은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들은 너무 나가버렸다. 반윤석열을 너무 외쳐버렸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이분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공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젖잘사 중꺾마 외친 친 이준석계, 친윤계 속가내기 나설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사를 보다가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형 반려견이 맹견한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5개 견종, 그리고 그 잡종에게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맹견들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친윤 압승, 비윤 전멸,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VIPJ님, 돌아서는 사람 많겠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DJFF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천동희님, 무엇이 문제일까? 내년 총선에 그 대답을 주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릉 선순천님, 대세는 스포츠나 정치가 똑같네요. 친윤이 대세긴 대세네요. 대세가 분위기는 좋지만 슬럼프 빠지면 오래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송우영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죠. 정의당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의당을 끌어안으려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축하한다. 확실히 협력하겠다.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보통 질문을 많이 받는 이재명 대표는 보통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따로 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가 새롭게 협력 관계를 맺고 국민들의 열망처럼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완전한 친윤당으로 재탄생했다는 평을 받는 여당과 친명 위주의 민주당의 관계가 기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 김기현 호가 출범한 오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콘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 민주당이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이미 발의해놓은 특검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명의 이름으로 다시 발의한 이유가 있는데요. 학력 위조 관련 내용 등 일부를 빼서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 180석이 확보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예.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예.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240일까지 걸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빨리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간, 180일간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같지만 강론에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국회 본회의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다음부터 모든 수사는 올스톱입니다. 이 180, 수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맞아요.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은 신속 안건 처리지만 슬로우 트랙.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을 잘 설득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된 건데요. 앞으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어디가 가질 거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자는 생각이고, 정의당은 야당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야권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제척 대상 국회 정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를 시킨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그 교섭단체 양당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을 하자. 또 다른 야권이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오늘 쌍특검을 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의 생각처럼 비교섭단체가 갖게 하자고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는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정당 정치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합시다. 동시에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합시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낸 특검 법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그다음에 대선 후보 시절에 민주당과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쳤습니까?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격은 또 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주가 조작에 이용했던 곳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을 양이원영 의원이 확인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한 뒤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블랙펄 인베스트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불법 미등록 회사인 줄 알고도 김 여사가 수십억 원을 맡겼다면 공범이라는 증거다. 또 검찰은 미등록 업체인 걸 확인조차 안 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공세를 이어갈 분위기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쩍 늘어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격려사도 했는데요. 그간의 노력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부는 비명계 끌어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불만을 들으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맞서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런 사법 문제를 당 지도부와 당 조직 기구가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겠냐.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정당이야 또는 이재명 사당이야 이재명 개인 중심이야 이런 식의 국민들의 인식이 심어지면 그러면 저는 총선까지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네, 들은 것처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내년 총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다가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당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은 오는 15일에 어느 정도 민주당의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 불신 해소에 나서라면서 15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린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공유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3시 이 대표와 더 좋은 미래 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여전합니다. 이 떡 사진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지자들이 어제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부에게 돌린 떡 사진이라고 합니다. 상자에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 대우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용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500여 명의 회원들이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이 떡을 돌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한 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내용 겪는 민주당, 김건희 특별법은 급물살 탈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송 로봇의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요. 본인이 캐릭터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늘 이제 송 로봇이 이제 말을 하니까 댓글에는 송 로봇 눈 깜빡인다, 안 깜빡인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정의원님들이 논쟁을 막 벌이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깜빡였어요? 네, 좋아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한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라든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고요. 오늘 법원에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대한 계기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0년간은 이재명을 위해 산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했고 또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이 잘못되면 분신까지 생각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결국 마음을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서 보낸 두 변호사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그 두 변호사가 도무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이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상태, 그러니까 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그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좀 수면 위에 올랐는데 아까 이제 송 멘토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들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인사이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은 유한울 체커의 뉴스픽 5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행사를 별도로 갖지 않고 울산을 방문했는데요. 그 대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주년을 언급하면서 주요 국정 기조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주년 정치적 중립, 산불 조심, 대중교통 노마스크, 4강 가자로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행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세레머니가 돼버린 이 어퍼컷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순식간에 대선 승리 1주년 기념식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박마커가 앞에서 입장곡인 민중의 노래를 정리해드렸죠. 새 장곡은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였습니다. 민중의 노래는 그렇다 해도 도대체 하이보이는 무슨 의미일까? 저 울체커가 너무 궁금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직접 관여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두 곡 모두 윤픽, 즉 윤 대통령의 선곡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이 하이보이도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서 민지는 원래 MZ세대를 뜻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당의 화합을 강조한 뒤 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퇴장한 윤 대통령. 어제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는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마침 대선 1주년에 맞춰 정상화한 당 지도부. 그것도 친윤으로 모두 채워졌기 때문이죠.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뜻대로 채워진 곳은 당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0여 개 기관에 중용 또는 파견된 전현직 검사는 최소 7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윤석열 사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윤석열 사단의 막내입니다.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전임인 조상준 실장도 있죠. 여기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사회 곳곳을 군인으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자리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만사, 검통, 검사가 다 해먹냐는 목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눈에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KBS가 대선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5.9%가 나왔는데요. 이 부정평가의 이유, 응답자들은 측근 편중 인사 및 부실 검증을 두 번째로 많이 골랐습니다. 이 밖에도 대선 1주년 윤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바탕으로 마저 정리해봅니다. 먼저 3대 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이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행 중입니다. 이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특히 노동개혁에 매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건설노조를 향해 건폭이라고 규정하는 등 개혁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위정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도 오늘 이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걸 보관하고 싶은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야 가계부 갖고 와봐 왜 이렇게 자꾸 추궁하고 그러면 대화 잘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강조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의 재건과 한일 관계 복원입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이유로 거듭 강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죠.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도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엎었다는 지적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하에 한일 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없는 내용이지만 대선 1주년 소통의 문제 또한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의 불화 끝에 사라진 도어 스태핑, 그리고 여전히 따로 만난 적이 없는 야당 대표입니다. 이 지금 들려드릴 발언은 2014년에 나왔던 건데요. 그때도 대선 1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들어도 위화감이 없을 비판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야당 의원이 대통령을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소통의 부분이랄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또 민주화가 좀 역행하는 느낌, 또 손에 잡히는 어떤 민생의 실천의 문제, 뭐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두 번째 픽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순진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취소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여전히 짚고 지나가야 할 문제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교육위는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이전에 아들 정 씨의 학폭 조치 사항 관련 기록이 생기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신문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그러니까 결정을 그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뭔지 초중등 교육법 그 삭제 요건에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정 씨는 민사고를 다니다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서울 반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점에 이 학폭 관련 기록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겁니다. 규정상 이 삭제 여부는 해당 학생의 반성 또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반포고등학교의 생활 태도를 지금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해했던 그 행위, 모욕적인 행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서 전담기구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고은정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결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고 했는데요.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 실제 이뤄진 민사고 관계자들의 답변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 씨는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죠. 이 빨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폭력 중에 이제 빨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제주 출신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냥 두셨다. 네, 그건 어느 쪽이든 양쪽에 대해서. 민사고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아니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중립입니까?
네, 지금 이 발언에 대해 정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 조심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나는 산불 20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당국은 올해 난 산불 중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내리고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축구장 228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진화 헬기 33대, 진화 인력 1,509명, 장비 76대 등 가용 진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향구역은 163헥타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주민 200여 명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요즘 산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난 산불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이 평년 수치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64.3%가 봄철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다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대중교통 노마스크입니다.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본이 다음 주에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스크 착용을 상당수 권고로 돌렸는데도 코로나 상황이 꾸준히 안정화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지난 7일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4강 가자입니다. 우리나라가 WBC 첫 경기인 호주전에서 7대8로 졌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하나도 내지 못한 우리 야구 대표팀 부지런히 따라가서 호주를 역전했지만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3경기를 다 이겨야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내일은 운명의 한일전이 저녁 7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로 평가되고 있죠. 하지만 중꺾마 기억하면서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4년 만에 4강 진출도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대선 1주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이 이제 울산으로 내려갔고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확정 발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 다음 주 16일부터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6호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면서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번 일본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울산에 내려갔고요. 지역 산업 현장을 찾아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인 간담회도 참석하고 또 현대차 울산 공장 등도 찾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자,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1주년을 맞아서 검사들의 나라다 이런 비판 얘기를 했잖아요. 유채꽃, 국민의힘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가 아직 당대변인을 임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만 나왔는데요.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 허송세월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배상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사슬을 풀어내고 반일이 아니라 그 길을 말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선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여론조사도 발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뉴스들이 나올 테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쳐커 왜 아까 하이보이 연습한 거 왜 안 했어요? 아까 열심히 연습했어요. 내일 해요.